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창업사관학교 그 아카데미 황용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볼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인이 뭐냐 하더라도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장사의 뜻이 물건을 파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판다. 이게 장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누군가 좋아할 거야. 이런 서비스는 누군가 좋아할 거야.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행위예요. 그럼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선생님? 뭘까요? 장사의 3요소. 뭘까요? 그냥 여기 정답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긴장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좀 더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상품. 그럼 뒤에 계신 선생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신뢰. 옆에 계신 선생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상품이라는 단어 나왔나요? 네, 상품. 사장님. 가격도 있어요. 네, 가격. 저 제일 모자 쓰시는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시장.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저기 상품 고객. 아, 사장님, 저 유튜브 보셨다고 했지? 네.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저는 뭐 떠오르는 게 홍보, 마케팅.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 신뢰니, 자본이니, 뭐 홍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장사의 3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물건. 맞죠? 간단하네요. 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게 구성 요소가 없으면 장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장사가 아니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온라인 창업 이러니까 이게 소자본이다 아니면 자본이 적게 든다 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되죠. 옛날에는 다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사무실을 들이고 하는 건데 도메토피아 같은 업체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크게 망할 염려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장사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잖아요. 크게 망할 염려가 없다. 굉장히 좋은 지점인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약점이 생겨요. 그 약점이 뭐냐?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창업하니까 장사가 아닌 줄 아세요. 온라인 창업이니까 컴퓨터 편하게 두들겨서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 버는 거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 만나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상품에 대해서 관심 없다, 고객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장사를 잘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장사에 대해 관심 없다니까요. 그럼 뭐에 관심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온라인 비즈니스 학과니, 이비즈니스 학과니, 창업과니 거기서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극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잘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오는데 장사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그냥 뭐만 두들기면 저절로 돈 벌릴 수 있어요. 이런 걸 기대하시고 오셨다면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알지 못합니다. 그냥 투자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저기 선능력, 삼성력, 강남력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투자 유치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몇 천만 원 투자하면 몇 백만 원씩 법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믿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거저 얻어지는 거 없고 하기만 하면 보장되는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른 사례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믿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 조사를 해서 아마 대부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해온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래 어쨌든 뭐 결과값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를 잘하려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 잘 팔아야죠. 아이,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잘 살아야죠, 잘 먹어야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품을 잘 알아야죠. 자기 상품을. 자기 상품을 잘하야 돼. 사장님,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막 힌트를 얻은 분들, 그렇죠, 공부를 해본 분들, 특히 이런 어떤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배워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일까요, 선생님? 네?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 쓰신 선생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틀린 말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각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고객이요?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죠?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죠? 아마 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출시가 됐다고요?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출시가 됐다고요? 에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 상품이 먼저 존재하고 고객의 니즈가 창출된다. 아니요, 요거보다 한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는 말은 어떤 그 이론, 마케팅 이론과 마케팅 서적을 팔아먹기 위한 상품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상품에 우리는 현혹당하고 있는 거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소비자에 그칠 뿐 이 상품의 디렉터가 되고 있지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 서민갑부 이런 것들 보니까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얘기는 엄청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요즘 같은 세상 거기 다 하는 거 같잖아요. 이거 모델 넘버 있죠? 모델 넘버를 딱 검색을 하면 네이버 시국에서 딱 검색하면 가장 최적의 조건의 상품이 띡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봐!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정답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명확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 모든 게 다 명확한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이라는 기준도 애매해요. 좋은 물건이라는 기준도 애매한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현혹당했던 얘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다 잘 보이시죠? 네. 도메토피아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 예쁘게 생겼죠? 주사기 볼펜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인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약회사, 약국 이런 데서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네. 상세 페이지는 이렇고요. GTS 1946 펜시 주사기 볼펜이라는 볼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현재 부가세 별도 19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셀러분들한테 209원에 공급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2007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10년 동안 단가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단가는 170원, 부가세 포함 187원에 공급이 됐었어요. 그 기간 동안 총 22만 개가 팔렸었고요. 그 중에 20만 개가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많이 판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네이버 쇼핑에다가 GTS 1946 딱 검색하니까 똑같은 목록 이미지 상품이 쭉 나오는 거죠.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고객들은 다 알고 똑같은 게 다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내 거부터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웃기지 마. 고객들 다 알잖아. 어차피 광고해봤자 싼 놈만 팔려. 어차피 안 팔면 꽝이고 뭐 광고를 하고 뭐라고 한 간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으면 장땡이야. 그러니 나는 광고가 아니라 가격을 제일 싸게 팔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30원에 물건을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수료 빼고 못 빼고 정말 한 20원 정도 남는 거예요. 20원 정도.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이트를 검색을 좀 쇼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매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서 공급받는 분은 아닌데 저희 것보다 후지면 후졌지 더 좋을 것 없는 99.9%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과연 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네,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닌데 그냥 대충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들? 네, 맞습니다. 3,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극과 극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000원에 파는 분이 있고 230원에 파는 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더 같은 기간 동안 누가 훨씬 더 많은 양을 팔았을까요? 두 번째, 그럼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이 더 구매 만족도가 높고 어떤 그랬을까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이 반품률이나 악성 댓글 확률이 높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비싸게 판 분은 많이 판 분은 오히려 더 댓글을 안 주고 아니 그럼 많이 판 분은 많이 판 분이 오히려 더 좋았을 거. 그 많이 판 분이 누구냐고? 싸게 파신 분, 비싸게 파신 분? 비싸게 파신. 비싸게 파신 분이 비싸게 팔아서 그냥 많이 판 건가요? 판매가 네. 작게로 파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파신 분이 누구냐고요? 파시는 분은 싸게 파시는. 뭐냐였을 거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 이익 많이 내는 건 그 두 번째 문제. 누가 더 많은 양을 팔았을까요? 개수로 많이. 네, 개수로. 비싸게 내신 분이 더 많이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페이지들은 약간의 페이크였습니다. 도메토피아에서 물건을 230원에 파신 분은 5년 동안 6,800개 정도의 물건을 파셨어요. 6,800개 정도. 그 중에 400개를 반품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냥 거의 10% 가까이 반품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도메토피아에 전화해서 10원짜리 한 잔을 더 주더라도 말이야 물건은 좋은 걸 만들어야지.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3,000원을 파신 분은 5년 동안 두 분 다 똑같이 5년 동안 물건을 판매하셨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판매하신 3,000원을 파신 분은 5년 동안 총 15만 개를 판매하셨어요. 도메토피아의 몇천 명의 샐러드를 합친보다 더 많은 양을 파셨어요. 과연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반품 확률도 거의 없어요. 물건은 전제는 똑같습니다. 과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포장 똑같다니까요. 포장도 똑같아. 네?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고객들의 자기가 가치에 감을 주고 산 가치를 이거 돈이 다 그냥 비싸고 싸게 팔았다? 예,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내가 계속 얘기를 아마 계속 드릴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이 이 물건을 가격만 낮춰서 팔았다는 얘기는 그 가격 외에는 다른 가치를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스마트폰은 반드시 어떤 모델 넘버로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펜시 주사기 볼펜을 반드시 GTS 1946이라는 코드를 넣어서 팔아야 될까요? 반드시 펜시 주사기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팔아야 될까요? 반드시 이런 목록 이미지로 팔아야 될까요?
반드시 이런 상세 페이지로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거에 대한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이걸 구매하는 고객 관심 없어요. 이 물건이 왜 태어나는지 관심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아이, 왜 이따위 물건을 만들어? 아이, 그냥 싸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거,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저쪽에 보면 떡볶이 파는 데 많더라고요. 거기서 떡볶이를 먹는데, 맛있네요? 아이, 떡볶이, 거기서, 아이, 이러고 있어요. 그 떡볶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미래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나요? 아이, 며느리도 몰라. 이럴 때 비전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질문도 안 하고 있고 관심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계획 없이 그냥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상품이라는 거는, 상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까 뜻을 얘기했죠. 설명했죠.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상품이 태어난 가치와 목적 따위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가치와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물건을 잘 파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는 개념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이 4시 31분인데 제가 원래 강의하려고 했던 주제는요, 요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어려움, 온라인 시장 이해와 분석, 뭐 B2B 셀러 장단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 상품 공급업체 찾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조금 다 녹아져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이 원하시는 것 정도 하려면 이렇게 딱 4가지로 간추려서 설명드릴게요. 오픈마켓 시장, 오픈마켓이 뭔지, 오픈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도메토피아의 정체성, 도메토피아는 어떤 곳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맛있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총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한 4시 32분인데 5시 50분 정도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갈게요. 방금 전에 네. 그러면 그 아까 주사기는 네. 어떤 차이였어요? 저는 그럼 그게 상세 페이지의 차이예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볼까요? 거기서 보시면은요, 모든 게 다 차이에요. 모든 게. 보시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텐데. 당연하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펜시, 주사기, 볼펜 이런 뻔한 말이 없이 상품명이 뭐죠? F.B.P예요. 코드네임 볼펜이에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 F.B.P가 무슨 뜻일까요? 펀, 병맛, 펜 뭐 이런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산지는 중국 똑같죠? 그런데 뭐예요? 판매국가 어디예요? 예, 정말 미국에서 팔까요? 한국에서 팔고 있죠? 그래서 뭐 업선 손을 떠나고 빛나라 믿지 못할 얘기를 들려드려서 뭐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뭐 병맛 이러면 울트라맨 나오고, 뭐 이상한 애들 이런 거서 귀염 뭐 이러고 해놔요. 웃기죠? 참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상품의 유니크함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품의 가치는 뭔가 그런 어떤 유니크하고 재밌고 뻔한, 재밌는 뭐 그런 것들에 가치를 나는 뭔가 어떤 집중을 해서 그걸 연출할 거야. 그래서 뭐가 나사더라도 뭔가 어떤 재미,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펜시 쪽에 불편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No! 이거는 F.B.P라는 거고 우리가 기획한 상품이에요. 우리가 오리지널리티예요. 실제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현대사회는 크리에이티브의 시대, 창조의 시대가 아니라 편집의 시대로. 어떻게 내 거라고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그 가치를 필요로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장사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는 여러분들이 대다수 관심이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돈 되는 거 요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세상 천재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베이직한 것들만 좀 내가 캐치하는 방법들을 알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제가 강의 중에 좀 드릴게요. 얘기 드릴게요. 오픈마켓, 옥션 츠마켓 11번가 스토어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로 바뀌었죠.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이런 몰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오픈마켓. 오픈마켓이 없었다라면 요즘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픈마켓이 없었다라면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픈마켓이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뭐 온라인 시장이 급증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질문하니까 좀 약간 그러시죠? 예. 여기 누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다른 몰들은 누구나가 아니었나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이 홈플러스몰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길 수도 있겠지만 팔기 쉽나요?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이런 데 막 들어가기만 하면 사장님 받아주나요? 힘들죠. 받아주나요? 다른 몰들은 누구나가 아니죠. 폐쇄몰이 아니라 입점몰인 거고요. 입점몰에는 자격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져요. 법인이어야 되고 어떤 무슨 그 자산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책임지지 않아야 되거든 자기들이. 그런 어떤 자격 기준 까다롭고 그러면서도 어떤 딱 입점 신청을 하면 이미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거 안 받죠. 그리고 어떤 뭐 팔릴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요거는 팔아도 되겠네. 요거는 허락. 이렇게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마켓이라는 뜻은 그냥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이버에서 도매 아니면 뭐 B2B 뭐 아까 어떤 분이 막 했는데 도매로 치면 도매투표 말고 많은 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몰들도 뭐 우리는 도매토피아 같은 곳은 뭐 10,000개를 뭐 공급한다는데 우리는 100만 개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70만 개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의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다 오픈마켓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도 오픈마켓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장님? 도매토피아 말고 다른 데는 오픈마켓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사장님? 네? 사장님도 그곳에 물건을 올릴 수 있다를 뜻하죠. 그냥 어딘가서 아무거나 긁어가지고 올릴 수 있다. 사장님도 올릴 수 있다. 물론 사업자만 있으면 사장님도 올릴 수 있다. 사장님도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네, 그런 곳에서 우리가 70만 개니 100만 개니 1000만 개니 물건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운받아서 물건을 판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장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입처인데 여러분들 다 관심 없어요. 그 사입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기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물건을 다운받아가지고 물건을 팔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사장님? 네? 공급자가 더 먹는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먹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대주는 사람도 오픈마켓이면 그 네. 사람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픈마켓은 중개모를 뜻해요. 중개모를 뜻하기 사장님이 마진을 1,000원짜리를 2,000원을 올리든 3,000원을 올리든 상관없죠. 근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어떤 원청인 경우가 없다니까요. 사장님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같은 분한테 물건을 공급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어요. 사장님이 그냥 모르는 상품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구 긁어다 놓고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합한 마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상가 뭐 어떤 경쟁력 있는 단가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둘째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 물건이 그냥 사님 돌고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막 여기저기서 긁어다 올리니까 어때요? 물건이 다 따로따로 배송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물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막 DB만 긁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사장님이 팔다가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나요? 피드백이 어렵겠죠. 대부분. 에? 그냥 그런 거 나한테 묻는 시간에 물건이라도 하나 더 올려! 이러고 전화 끊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물건을 팔다 보면 별의별 검사, 특허, 지적재산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물건을 팔다가
그 물건이 누구 특허로 걸렸어. 그래서 한 1,000만 원 합의금을 줘야 돼. 그 합의금 누가 주죠? 공급자가 주나요? 그럼 마켓이 주나요? 누가 줄까? 온님, 사장님이 줘야 돼. 왜냐? 중개상은 책임이 없다라는 게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죠? 저는 그런 것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이 적확하게 따지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관심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대부분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시라, 따지고 넘어가시라, 알고 넘어가시라 라는 부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다시 오픈마켓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픈마켓, 옥션즈 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장님 뭐 그런 거 뭐 가격 경쟁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 온라인 시장이 포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라인 시장이 포함하면 무조건 그래도 가격 경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점몰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25에서 30% 되더라고요. 그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그 수수료가 절반도 안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분들은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이 요 가산의 우림난 현수밸리 정도면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전철역하고 이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까 여기 1층에다가 가게를 하나 내면 잘 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센스 있는 물건들, 옷들을 어디 가서 떼어가지고 왔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사장님?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미 다 아니 팔 상품을 가지고 왔고 팔 가게가 정해졌어. 그럼 뭘 해야 되죠? 네?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전에 어쨌든 상품 진열이 중요하죠. 진열. 그렇죠.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진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점물들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진열은 카테고리 엔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어떻게 꽂아서 어떻게 진열을 해야지 라는 게 그 상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엔드들이. 그래서 입점물들에서 내가 장사를 잘하는 방법은 MD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아니면 MD하고 내가 어떻게 무슨 관계를 맺으면 중요한 어떤 관계, 무슨 어떤 뭐 친구가 되거나 뭐 좋은 어떤 관계면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픈마켓의 진열은 누가 할까요? 사장님. 오픈마켓의 진열은 누가 할까요? 네? 프로그램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게 없나요? 네, 오픈마켓의 진열은 누가 할까요? 제가 너무 앞에 분 자꾸 여쭤보니까 그만 좀 물어보지 모르고 생각이 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볼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쭉 나옵니다. 찬스 쇼핑 광고죠. 파워클릭 광고죠. 파워 등록 광고죠. 프리미엄 등록 광고죠. 쭉쭉쭉쭉쭉 몇십 페이지까지 아마 다 프리미엄 등록일 거예요. 네, 진열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점수보다 더 중요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픈마켓에서 없다. 베스트 판매자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안 하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겠죠.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있습니다. 팬덤이나 뭐 네? 자기 팬덤이나 그거는 뭐 다른 곳에서 파는 얘기인 거고요. 오픈마켓에서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 있습니다. 네, 여기도 MD가 있으니까 MD하고 친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면 MD가 주관하는 업무의 영역이 무슨 어떤 입점물보다 큰 게 아니거든요. 다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역이라 훨씬 더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 없어요. 한마디로 소자본이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광고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 노력만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겠다? 네, 거의 어렵습니다. 했다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다 좋은 위치에다가 다 광고하고 있고 그러면 뭐 기본 이상은 다 팔려서 뭐 많이 벌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장사는 다 잘 되겠네요? 그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되는 걸까요? 사장님? 그럼 되는 걸까요? 그럼 되는 걸까요? 그럼 되는 걸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네, 개나 소나 부자 다 되겠죠. 네. 대부분들의 분들이 100명이 시작하면 90명이 망합니다. 근데 90명이 망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주세기볼편 얘기할 때 예를 들어드렸죠? 광고해야 돼. 그리고 광고비 들이다가 뭐 단가를 싸게 해야 돼. 그러다 단가 싸게 하고 뭔가 그 타산 안 맞아서 그냥 그만두고. 어쩜 이리도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가 아니라 사람 몇 천 명이 똑같아요. 사람 몇만 명이 똑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돈 못 벌 사람 없다라니까요. 네,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광고는 판매가 아닙니다. 광고는 뭘까요? 광고는 노출입니다. 노출. 한마디로 내가 무슨 마약 팔 것도 아닌데 노출하지 않고 여기요 이러면서 내가 물건을 잘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출은 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이지만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성공하거나 판매가 되는 건 아니겠죠.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이 명동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명동에다 광고 딱 장사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성공한다? 아니잖아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다 좋은데 그러면 광고비는 어느 정도를 책정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제가 기본 베이직한 광고비 책정에 대해서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가 목록 이미지, 상품명, 리스팅 이미지, 후기 세팅, 그리고 그에 맞는 세부 키워드라는 5가지 조건을 기본, 거기다가 뭐 판매 등급까지 좀 있어야 되겠죠. 이 6가지의 기본 세팅을 내가 맞추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 광고하지 않는다. 기본이 광고하지 않는다. 1단계는. 2단계는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한 7, 80% 정도는 맞춘 것 같다. 70% 정도는 맞춘 것 같다. 그럼 이때부터 광고비를 투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등급이나 뭐나 여러 가지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20%는 광고비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광고비에는 후기 세팅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한 3천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매출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10에서 15% 정도로 광고 비율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올리고자 하는 매출에.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월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거 있죠. 5천만 원 이상 내가 한 3개월 이상 찍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광고 비율을 7에서 10%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7에서 10%. 그리고 이 7에서 10%를 맞추면서도 내가 5천만 원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인 기업이 아니라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은 다 만들어놨다.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숱한 판매자들의 통계들을 보면서 어떤 기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픈마켓은요. 우리 같은 어떤 초보 셀러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큰 뭐 뒷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덤벼서 볼 수 있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장이고요. 이 다이내믹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나 들어가 봐도 돼 라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픈마켓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장님, 계급 사회라는 말은 보통 안 좋은 이미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픈마켓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다이내믹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장님?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계급사유는 안 좋은 말인데 왜 계급사유면서 뭐 저기는 좋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우리가 사는 세상 계급사유인가요? 아닌가요? 계급사유라고 그러잖아요. 흙수저 있고 금수저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있나요? 저기 본인이 이재용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에 9은 1년 안에 그만둔다. 왜냐?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예 한번 해볼까? 아예 말자. 한번 해볼까? 아예 말자. 90%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90%가. 여러분들이 이 90% 안에 들어가는 게 뭐 90%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한번 그냥 찔러나 보겠다. 못 먹는가? 이렇게 사고한다는 거고, 그럴 거라면 온라인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고 빨갛고 레드오션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넓고 넓은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열의 9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금방 그만둘 사람들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베이직한 거, 최소한의 개념만 갖추면 10%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오픈마켓의 특성은요, 계속 광고비나 새로운 어떤 신상품, 후레쉬한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어떤 고정 판매자가 계속 상위계층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상위 판매자가 되면 열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초보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 항상 오픈마켓은 이 고정 판매자들을 어떻게 내리고 후레쉬한 판매자를 또 바꾸고, 후레쉬한 판매자가 또 올라가면 얘 어떻게 내리고 또 후레쉬한 판매자를 올리고, 이걸 어떻게 계속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어떻게 이 부분에 최적화를 시킬 건가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쭉 올라가는 건 너무 만만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베이직한 것만 한 3, 4개월 정도 익히면 금방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금방일 수 있어요. 세상 천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 하나, 그것도 구급 공무원 하나 되려고 하더라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시장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장님이 그 베이직한 걸 잘 익혀가지고 옥시전에서만 하루 200만 원 매출이 나와요. 그럼 뭐 다른 데까지 매출하면 한 500만 원 나오겠네? 아, 그래서 최소한 뭐 거기서 20% 이상이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뭐 한 달에 1억이겠죠? 1억인가? 100만 원 아니구나. 2천만 원 정도긴 해. 1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정도. 2천 몇백만 원 버는 걸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성공하셨네. 딱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쓱 지나가면서 사장님 좀 성공하셨다고 말하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 기분이 나쁘죠. 다른 사람들 다 나보고 성공했다는데 쥐는 얼마나 잘났길래 뭐 성공을 안 했다 그래. 그럼 당신은 얼마나 그 매출을 올리게 돼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당신이 뭘 나보고 성공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사장님이 성공 안 했다 그러는 걸까요? 안 했다 그러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저는 이겁니다. 왕년에 한 달에 몇 천만 원 못 벌어봤던 사람 별로 없어요. 왕년에 몇 억 못 벌어봤던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속 성장 가능하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속 성장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옥션을 막 그렇게 팔다가 갑자기 옥션에서 따르릉 전화가 와요. 예, 저희 기준에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물건 싹 다 내려버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션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되나요? 좀 더 쉽게 이걸 이해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아까 1층에다 가게를 얻었다 그랬죠? 가게에서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살 정도로 딱 해놨어. 그런데 재계약일이 다가오니까 건물주가 나가세요. 내가 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주하고 싸우나요? 건물주가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온라인 창업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전용 쇼핑몰이 있고 그 쇼핑몰이 브랜드처럼 뭐 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게끔 브랜딩이 됐다는 거죠.
난닝구닷컴이라든가 스타일란드라든가 바보사랑이라든가 1300K라든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고려기프트라든가 뭐 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찾아서 들어가고 그러면 광고비 당연히 줄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바닥은 어디서 활동하죠? 당연히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옥션에서 볼펜이라고 검색했으니까 똑같이 볼펜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수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 광고를 CPC 광고, 클릭당 과금 광고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싼 키워드는 클릭을 한 번 하면 이 세븐스토어는 돈을 내야 돼요. 여기를 많이 클릭했다면 코스판 쪽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싼 키워드는 7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경쟁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펜이니까 200군데가 넘네요. 이 키워드를 내가 돈 낼 테니까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는 데가 200군데가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라는 얘기죠? 볼펜이라는 키워드가 비싼 키워드라는 거예요. 요거 한 번 하는데 몇천 원, 몇만 원씩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 1위부터 2위, 3위, 4위 이런 데가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위에 따라. 굉장히 비싼 거는요.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가장 비싼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성형, 대출 이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클릭하고 이용하는 사람한테 덮어 씌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5만 원이다 그러면 누군가 10,000번을 클릭하면 10,000명이 클릭을 하면 얼마죠? 네? 5억이요. 하루에 5억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싼 광고에 비싼 광고예요. 절대 싸지 않은 광고입니다. 그렇죠. 싸게 내가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걸 잘 조절을 못하면 굉장히 비싼 광고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볼펜하고 클릭했으니까 많은 업체들 나왔네. 나는 고려기프트 요즘 유명하게 여기서 사볼래. 딱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막 볼펜이 91로 겁나 싸다 좋다 이러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죠?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래. 뭐야 500개씩 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 게다가 아까 바깥에 가격으로 살려면 75,000개를 사야 된대요. 75,000개씩 살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무슨 사기당한 것 같아. 그 유명 아이씨 다른 데 사야지 하고 대박사 이거 좋겠다. 80원 좋네. 네,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 역시 바깥에 있는 가격으로 살려면 3만 개 이상 사야 된대요. 여기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이트가 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쇼핑몰을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건을 다 갖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 쇼핑몰 분양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해요. 근데 그 쇼핑몰 분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옛날에 판촉물 착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 협회에서 판촉물 착자 협회에서 공급자를 몇천 명, 몇만 명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 착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영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쇼핑몰화 돼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사물 땅, 광고하라, 영업하라.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브랜딩 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카페24라든가 고도몰이라든가 그런 데서 막 하나하나 올려. 어느 세월에 그 기본 운영을 맞추겠어요. 그 시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의 개념이라면 사실 아무나 덤빌 수 있는 게 온라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도메토피아는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카페24의 어떤 강점들, 그리고 어떤 이런 분양물의 강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믹싱시킬 수 있는 도메토피아의 가장 큰 강점들을 모으고 모아서 합쳐서 한 개씩도 팔아서 네이버 쇼핑이건 어떤 몰이건 다 등록할 수 있으면서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아이디를 별도 가입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다 등록할 수 있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으면서 모든 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연동은 자동으로 상품은 자동으로 바뀌면서 할 수 있는 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샤본이라는 신개념 쇼핑몰 분양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카테고리 잘 다 분류되어 있고요. 한 개씩 판매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저 샤본이라는 자리에 여러분들 도메인만 바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배너는 자동으로 계절마다 바뀌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도메토피아로 주문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진열이라든가 목록 이미지라든가 배너라든가 이거는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로 등록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여러분들만의 쇼핑몰을 연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야, 그럼 나한테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내 거 봐봐. 이건 내가 직접 다 하는 거야. 라고 영업하기가 좋고, 브랜딩하기가 좋은 거겠죠. 그럴 때,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여러분이 최선의 베이직한 어떤 장사에 대한 메커니즘만 익히고 있으면, 브랜딩에서 빨리 앞서 나가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쇼핑몰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목이 아프네요. 네, 여기서 1, 2부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3부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도메토피아 얘기를 할 텐데요. 도메토피아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도메토피아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옛날에 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무식했어요. 무식한 사람 3사람에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들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들을 다 겪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 시간 비용 다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은,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깨달음들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얻게 된 개념들도 있을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느끼실 수 있다면 그래도 장사에 대한 감각,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메토피아는 2002년도에 생겨났어요. GNT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났고요.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 이렇게 2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 집 주소는 제가 주소까지 아직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254-6번지라는 곳이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에 그 서울에 보면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숭숭 나가고 하면서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게 막 나무 쓰러져 있고 그런 한옥 폐가 건물들 있잖아요. 귀신 한 수십 명 나올 것 같은 폐가 한옥 건물이 있었어요.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방은 8개 있는 그런 어떤 폐가 한옥 건물을 그 집주인을 좀 저희 대표님 잘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재개발할 때까지만 써. 그래가지고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으로 쓰게 되면서 거기를 숙소 겸 창고 겸 사무실로 쓰게 되면서 사업을 하셨고요. 처음 하신 사업은 중국 광저우에서 공장을 하나 섭외해가지고요. 초콜릿을 OEM으로 생산해낸 다음에 국내 과자 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을 했었어요.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시작했냐? 네, 카드빚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하고 카드빚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뭐 유통이라는 바닥이라든가 그 바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정말 좀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들 많이 겪으셨나 봐요. 6개월 반 만에 약 8,500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되셨다고 그래요. 8,500만 원. 그러던 와중에 요 대표님하고 대표님의 선배분 중에 저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대표님의 선배분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업 쪽 일을 오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영업 쪽 파트의 일을 네가 좀 와서 맡아줘라. 그래서 좀 잘 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월급을 더 주고 배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저는 1997년도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영업을 하다가 영업 대리점권을 땄던 건데요. 어쨌든 1997년도에 사업을 했고 그 당시로 꽤 잘 나갔습니다. 제가 그 신사역 쪽에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제 밑에 직원이 한 35명 정도? 그리고 한 해 매출이 8, 90억 정도 됐어요. 98, 99, 2000년도에 그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제가 2001년도 정도쯤에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사건, 사고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메꿀 거 다 메꾸고 갚을 거 다 갚아도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12억 8천 정도가 생겼어요. 12억 8천. 지금도 12억 8천 정도면 큰 돈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12억 8천이면 지금의 몇 배의 값어치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원래 돈이 많던 집안도 아니고 제 지인이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겁나게 불어나고 이래서 제가 그 12억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죽어버려야겠다. 근데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잘 안 죽어지죠. 그래서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꾸역꾸역 연명하듯이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노숙자 생활. 전국을 떠도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주무셨어요? 네. 이 노숙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모든 세상 노숙자가 서울역에서 자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할 때 요 얘기를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0.0000001%도 안 했죠. 그냥 제 12억 8천, 10억 훨씬 넘는 빚에 비해 8,500만 원이라는 빚은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금방 갚을 돈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래다가 이 두 분의 고향이 제주도예요. 험난한 도시생을 접으시고 빨리 일해서 갖고 돌아가시오. 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인생 포기한 몸 뭐 조금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이게 고향도 제주도고 뭐 그러긴 했지만 좀 그냥 제가 그 회복할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두 분은 회복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정도는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사업이고 뭐고 딱 들어가 봤더니 글쎄 노숙자인 저보다도 형편이나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그 당시 이 두 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빨간색 티코예요. 빨간색 티코.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그 조수석문 있잖아요. 조수석문을 딱 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짝이 딱 뜯어집니다. 이거를 그 청테이프 무슨 박스테이프 같은 걸로 칭칭 동여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진짜 거지도 주워가지 않은 차예요. 거지도. 근데 그런 차를 견인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올 돈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했던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면? 노숙자인 저보다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도 없는데 사업은 무슨 우선 현금 마련을 합시다. 제가 노숙자 때 하던 알바가 있으니 그걸 우선 같이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차바위라는 거예요. 차바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차바위가 뭐냐면 요 수도권 일 때 보면 신호가 딱 걸리면 차들이 쭉 막히기 시작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신호대기 구간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딱 신호 걸리자마자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계산기 3종 세트 10,000원, 시카 5종 세트 10,000원, 요즘 추운 날 같은 경우는 가죽장갑 2종 세트 10,000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차가 막히는 지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차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하고 야바이하고 결합해서 그냥 막 붙임만인가 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차바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다 10,000원짜리를 팝니다. 왜냐면 쉽게 주고받아야 되니까 10,000원짜리를 팔면 판매자한테 4,000원씩 줘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개는 팔립니다. 30개는. 그러면 그 당시 얼마죠? 30개 정도 팔리면? 선생님? 얼마죠? 12만 원 정도 되죠? 네,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7만 원 정도였어요. 7만 원. 맞죠, 사장님? 노가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다. 노가다 일당이 6, 7만 원, 6에서 8만 원, 조금 이제 뭐 기술 있는 사람 9만 원,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도 뭐 노가다는 해봤었나 봐요. 야, 노가다보다 힘들겠냐 그러더니 한 분은 일주일 만에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 뭐 미세먼지 막 위험하다 이러잖아요. 자동차 매연을 그대로 흡입하고 다니는 게 이건 자살행위죠. 게다가 차들이 딱 신호가 바뀌면 급출발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치기라도 하면 이건 참 그렇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힘든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선생님? 이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점. 뭘까요, 선생님? 여기 분들은 다 강심장들인가? 저는 쪽팔렸는데. 쪽팔렸어요. 교통순경 뭐 그런 걸 떠나 쪽팔렸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을 산다는 신호가 빵빵 이거예요. 빵빵. 그러면 신호가 바뀌면 가니까 막 쫓아가요. 그러면 딱 하면 누군가 차문을 찡 열고 10,000원짜리 펄럭입니다. 그러면 물건 딱 주고 10,000원 받고 하는 거예요. 빵빵 그러는데 그래서 막 또 쫓아갔어요. 이제 누가 차문을 찡 열고 야 용순이 아니야? 야, 너 그때 그 용순이 아니야?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가셨어요. 늦은 나이에. 그런데 그 학교 좀 서울에 좀 유명하다는 대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총학생회장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은 기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데 저희 대표님 고향이 제주도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사람도 자주 만나요. 고향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러려고 서울 올라간 식구들은 알고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라는 자기감이 들 정도로 좀 그렇겠죠. 어쨌든 저희 세 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개월 반 정도, 4개월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좀 고비는 넘기고 티코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좀 돈도 모아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아무리 길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쪽에 시장 통에 가봤더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 게다가 우리는 상품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야, 그 노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바이 때 팔았던 물건을 다 가지고 한 10대 개 이상, 10몇 개를 다 가지고 진열을 할 수 있으면 10배가 넘는 사람들한테 10배가 넘는 상품을 보이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구로시장도 갔고 대림시장도 갔고 막 그랬는데 진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남성시장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 진짜 10배가 넘게 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사장님? 그쵸? 그래서 제가 딱 진열하고 딱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건이 차바이 때 팔던 거에 3분의 1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우리의 예측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해가지고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라 가격을 좀 유심하게 보나? 그래서 10,000원에 팔던 거를 9,000원에 팔다가 다시 8,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 때보다 조금 더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돈이 확 줄죠. 하루에 3만원 벌기 힘든 거예요. 3만원.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누가 만들어 놓은 물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소싱해보자. 그래서 다시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이 도매상가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점으로 핫하다는 별의별 물건들을 다 갖다 놨는데 안 되죠. 뭘 팔든지 간에 하루 3만원 벌기가 힘들더라. 속으로 에이 그럼 그렇지. 아유 나 혼자 노숙생활할 때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차가 안 막힐 때 택시 타고 가면 5,000원 몇백 원 정도 하는 거리에 그 화곡동 도매시장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에서 제 눈에 확 띄는 어떤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품이 뭐였냐면 전동 칫솔 세트였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브라운 전동 칫솔이 처음 나왔을 때 20만 원이 넘어갔어요. 서민이 쉽게 쓰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혼자 쓸 수 있게 그냥 충전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물유통이라는 곳에서 구석탱이 아무도 잘 쳐다보지 않는 곳에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덴탈 케어라고 써져 있고 이 칫솔대,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칫솔대가 있고 칫솔무도 4인 가족이 쓸 수 있게끔 4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요게 그 당시 도매가로 6,5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10,000원에 팔면 나 같은 호기심 많은 남자들은 20,000원이나 30,000원이면 못 그러더라도 10,000원은 분명히 버리는 셈 치고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버리는 셈 치고. 나도 그래서 제가 저 100세트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2003년 5월 1일 당산역 이렇게 2호선 내려가는 데 가면 오른쪽에 스크린 경마장이 있고 건널목 있는 버거킹 있고 버스 정도 조금 더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는 데가 있어요. 요 앞에서 제가 2003년 5월 1일 11시 몇 분 정도쯤에 제가 딱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58분 만에 100세트를 다 팔았어요. 58분 만에 100만 원 매출이 생긴 거고요. 35만 원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남아있던 돈 여기에 다 몰빵합시다 해가지고요. 그 물건 다 사고 프레임카드도 맞췄어요. 4인 가족 전동 칫솔 세트 홈쇼핑가 199,900원 X 단돈 만원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한술 더 떴죠. 의사가운 같은 거 하나 사고요. 치아 모형을 딱 삽니다. 뭐 이렇게 묻혀놓고 이렇게 닦아내시면 아주 쉽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3명 중에서 제일 못 파는 사람도 하루 100세트 이상은 무조건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말 이렇게 4개월 동안 열심히 전동 칫솔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 정도쯤 딱 됐을 때 딱 거두면서 저희 대표님이 야 고기는 한번 먹자 이러더라고요. 정확히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만에 처음으로 회식을 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100일 동안, 4개월 동안
비 오는 날 못하고 단속 심하게 뜨는 날 못해서 한 92일 정도를 일한 것 같다. 92일 정도. 그래도 우리가 그거 열심히 이 아이템을 만나가지고 각자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었고, 월 2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빚도 조금 갚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급한 불도 끄고 뭐 이것저것 좀 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모았다. 얼마가 모았는지 얘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가 모였을까요? 92일 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각자 뭐 4개월 동안 한 돈 1,000만 원 정도씩 각자 가지고 가고, 그리고 뭐 쓸 거 쓰고 좀 빚도 좀 각자 빚도 좀 갚고, 뭐 다 갚지는 못해도 뭐 이자 이상은 좀 갚았었던 거죠. 하고 나머지 하나 어느 정도 모였을까요? 정확히 9천만 원 모았어요. 9천만 원. 그러니 여러분들 노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노점 가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딱 다 빚 갚는데 쓰고 끝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저희 대표님이 야, 근데 용신이 네가 여기 모은 돈도 있는데 그 돈을 다 우리 빚 갚는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이 돈으로 우리 이제 노점은 그만하고 우리 이 돈으로 빚 갚는 건 우리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우리 이 돈으로 사업을 해보자.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 창업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먹던 고기가 배 터져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마이너스의 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심한 기계치였어요. 지금도 독수리로 칩니다. 그리고 저와 보다 이게 요거는 빨리 칠 줄 모르지만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컴맹이에요. 컴맹 3명이서 모여서 무슨 쇼핑몰 창업하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안 웃기시네? 저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희 3명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맨더머들이라고 했어요. 더맨더머.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무슨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고 검색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온라인 쇼핑몰 창업입니까? 무슨 난당이다 하는 사람들 제대로 못하는 건데.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이 무대뽀 정신이 있어요. 야, 이건 처음부터 할 거냐? 배우면서 하면 되지. 그러더니 저하고 자기 그 선배를 국비 지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서 배우려고 딱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제가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메일 보내는 거, 눕기 따는 거, 검색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도 메일 보내는 걸 또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학원 다니려고 만드냐? 학원 그만 다녀. 그 배우지도 못하겠다. 야, 모르는 거 내가 책 잔뜩 사줄 테니까 그 책 우리 공통으로 다 마스터하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지식인에 물어보면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정말 무대뽀로 책 잔뜩 사가지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15일 날 저의 첫 쇼핑몰이 나왔어요. 무대뽀로 해가지고 뭐 그 당시 카페24 호스팅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상품 하나씩 등록하고 뭐 해가지고 첫 쇼핑몰 이름이 초코레이디닷컴이에요. 초콜릿이라는 말하고 레이디라는 말하고 합성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름 예쁘지 않나요? 초코레이디닷컴? 뭐 파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초콜릿 과자 파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콜릿 그 과자 도매상에 납품만 했었잖아요. 그 도매상에 사실 받을 돈 있는 업체도 있었고, 그리고 다 얼굴 안면이 있으니까 물건을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에 제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외제과자 사 먹으려면 흔하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외제과자 사 먹으려면 어떻게 했죠?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갔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일본 과자, 유럽 초콜릿 매니아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어떤 그 사람들을 노리는 전문 업체로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이래서 초코레이디닷컴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무슨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갈 리가 있나요? 하루에 4건, 5건, 4건. 그것도 신기한 거죠. 4건, 5건, 7건, 6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하루에 회의만 5시간씩 했어요. 야, 그러면서 그 공상 같은 얘기 있죠. 야, 자고 딱 깨어났더니 그 다음부터 50건씩 주문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300건, 200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럼 뭐 기합을 넣으면 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헛소리는 맨날 하는 거야. 이러고. 그게 저희가 한 1월 10일 정도쯤 됐을 때 정말 그날이 한 4건 나왔을 때 그 주문. 근데 또 막 같이 술을 먹고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제가 한 2,000원짜리 고기 사가지고
1,500원어치 고기 사가지고 없는 돈이었으니까 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야, 내일 딱 눈 뜨고 일어났더니 50건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야, 뭐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새벽 한 3시까지 술 마셨어요. 그리고 딱 한 12시 정도쯤 정시 때 좀 늦은 잠까지 자고 딱 일어나서 아, 주문이 들어왔나? 뭐 올릴 거 있나? 고 딱 봤더니 뭐야? 진짜 주문이 50건 들어왔어.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주문이 300건 들어왔어요. 3일째 되는 날 주문이 1000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생님? 대량 주문이에요? 저희가 무식하다고 했잖아요. 더맨더머들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초콜릿 과자를 팔면서도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발렌타인데이인가 뭔가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초콜릿이지 뭔지 거시기를 산다고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전 몰랐어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3명으로는 감당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 선배, 후배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 포장하는데도 다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저희 친구, 선배, 후배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포장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면 상품이 있고 진열이 있어요. 그걸 다 해놓으면 뭘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야 되고 무통장으로도 입금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무통장 입금 이렇게 놓고 저희 그 이사님이었죠. 그 당시에 통장을 찍으러 다녔어요. 장승호 32,000원, 이영식 29,300원, 뭐 이렇게 김철미 27,000원 그러면 체크하고 넘기고 이렇게. 근데 하루에 몇천 건씩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이 똥마려운 강아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아, 이거 찍어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야, 이 무식한 새끼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여자 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어차피 그 다 이게 타임이 있는 거야. 안 보내면 다 그냥 취소고 어차피 입금해도 다 취소야. 그런데 다 보내면 다 입금해. 걱정하지 말고 물건부터 보내! 이러는 거예요. 맞으신 것 같나요?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으신가요?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저희는 일동 이러고 정말 주문 접수에 있는 것들을 전체 체크해서 입금 명령을 돌리고 물건부터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제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시판에 재밌는 댓글들이 달려요. 뭐라고 달았냐면 대박! 제가 방금 입금하고 왔는데 물건이 와 있어요. 짜장면 배달보다 빠른 인터넷 주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더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댓글도 나중에 봤지만 그때 인터넷 백킹 있었나 봐요. 저희만 모르고 누가 이렇게 댓글 달렸어요. 여기 아무래도 수상해요. 제가 입금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띵동 소리가 났어요. 물건이 왔대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렇게 무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남들을 다 아는 마케팅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몰에 쓰면 누구나 다 아는 마케팅, 지금도 다 아는 마케팅 뭐죠? 요거죠. 회원가입하면 몇천 포인트 드립니다. 회원 또 추천하면 몇천 포인트 드립니다. 그렇죠? 안 하는 쇼핑몰 있나요? 다 하죠. 다. 당연히 저희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만 회원가입이 되던 때잖아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 기입은 뭐 어떤 확인 버튼 눌러야 뭐 또 어떤 코드가 맞아야 또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럼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한 정보고 굉장히 어떤 필수 정보들 다 입력하면 중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회원가입하면 뭐 5,000포인트, 추천 코드 넣으면 3,000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해놨어요. 와,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 회원가입이 되는 거예요. 야, 대박 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 몇십만 원 주문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뭐 이따 이랬더니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몇십만 원 주문건들이 다 초등학생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초등학생들이 주민등록번호 자동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가상인물들이 나와요. 그럼 가상인물들이 똑같은 코드를 추천 코드로 넣고 회원가입을 하게 만드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기계가 혼자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다 쓰실 수 있는 분. 그렇죠.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 쓰던 프로그램이에요. 우린 이러면서 쇼핑몰 창업을 하면 돈 벌 수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루에 평균 4,500건씩 물건을 보냈어요. 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물건을 보냈어요. 아무리 어떤 에러가 있어도 남겠지.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그 하루에 3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잡고 씻지도 못했어요. 3명이 다 흑인꼴이었어요. 흑인꼴. 그냥 물건만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만 와라 이러고서 딱 2월 14일 날이 왔을 때 그 상태로는 사우나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주로 하니까. 그래서 좀 초벌도 씻고 다시 사우나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좀 밀린 잠도 자고 그리고 각자 5만 원짜리 초밥 정식도 참 사 먹고 자 100만 원만 줘보잖아요. 쓰고 올란 게 100만 원 딱 받고 얼마가 남았을까? 이거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남았을까? 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물건 보냈는데 얼마가 남았을까? 네? 얼마가 남았을까요? 정확히 마이너스 9천만 원. 마이너스 5천.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그런 운칠계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운이 지지리도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운은 보통 거의 뺑뺑이로 돌아가더라고요. 운은.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또 이 운이에요.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되면은요 대부분 크게 망하는 사람들은 그 운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이 도구로 바뀌어서 망하는 거죠. 크나큰 실패 사례들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망하는지, 왜 크게 망했는지. 대부분 운은 들어왔는데 그 운을 감당할 실력이 안 돼서 독이 돼서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실력을 쌓을 생각도 없고 나는 돈을 나는 어떤 시간을 투자할 생각도 없고 실력을 쌓을 생각도 없고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돈만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돈을 안 쓰시고 가만히 있으신 게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뭔가 되기는 당하는 일밖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갑자기 또 얼마나 무식했냐면 식품을 팔면서도 냉장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식품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몇십 년 만에 가장 더운 3월달 이렇게 그때 뉴스가 나왔었는데 식품들이 상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제가 냉매자가 있어야 되는 개념도 몰랐는데 초콜릿을 이렇게 박스에 싸서 보내면 그 박스 안에서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막성 댓글 올리고 야! 욕하고 막 이러는 거죠. 제가 98점을 유지하던 평점이 78점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명히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다시 뭘 팔지? 우리 식품만 절대 팔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하고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 열심히 다녀가지고 대박 상품 만들면 되지. 그래서 다시 신월동, 화곡동, 창신동 열심히 다녀서 정말 몇십 배의 물건을 막 다 팔아봤어요. 컴퓨터 주변기기도 팔아보고요. 여성용 그 당시 통국구두가 유명했었어요. 통국구두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팔찌, 발찌 그리고 무슨 헤어핀 그리고 무슨 스타킹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아까 팔았었고 캐리어도 팔았었고 정말 한 몇 배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걸 팔더라도 등록비조차 못 부분해야 됩니다. 아니 등록비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고정가 판매로 여러분들이 그냥 상품 막 등록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옥션의 뜻이 원래 뭐죠? 그렇죠. 옥션의 원래 판매 방법은요. 경매와 공동구매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매 공동구매는요. 딱 한 가지 물건만 올라가는 거였고요. 옵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물건이 딱 2주 동안만 판매되는 거고요. 이 2주 동안 물건을 등록하려면 한 2만 원 돈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2만 원 정도 벌려면 7, 8개 정도는 물건이 팔려야 2만 원 정도가 수익 나는 거예요.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이 7, 8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분들도 억대 빚을 지게 됐고 제가 그 당시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어요. 정말 속으로 늘 그럼 그렇지 이 사람들이랑 무슨 온라인 창업 아이씨 정말 저게 하루에 2끼 먹고 살았어요. 정말 거지같이 생활했죠. 그러던 찰나에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틈나서
도망가야지. 아씨, 나 혼자 노숙자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 사람들이랑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핑계를 멀리 까고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길거리에 천냥하우스가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동네마다 천냥하우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쵸, 사장님? 옛날에 동네마다 천냥하우스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천냥하우스가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근데 참 천냥하우스에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누르고 좀 희한한 생각하다. 그래! 그 방법을 내가 응용했었으면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 방법을 내가 테스트해봐야겠다. 그 방법을 테스트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어떤 걸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등록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개 등록하면서 등록비 한 번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100개 등록하면서 등록비 한 번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고객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들도 여러 가지 물건 사려면 장바구니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 담았다 나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중개본이니까 판매자로도 바뀌면 배송료 2중 3중으로 풀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도 그냥 스크롤 쓱쓱 내리면서 그냥 1번, 7번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최초 천냥하우스라는 간판을 달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300가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에 문구라는 카테고리다 그러면 문구부터, 볼펜이라는 카테고리면 볼펜부터, 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칼부터 이렇게 제가 다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 진열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약 100군데 카테고리에다 다 진열을 바꿔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300가지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100가지 카테고리 다 그것도 경매 시간 다 맞춰가지고 10시에 올리는 게 나을지 11시에 올리는 게 나을지 엑셀을 다 기록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통계도 뽑아가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 방식으로 물건 올리기 전에 하루 평균 매출이 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팔아도 170만 원, 16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물건을 팔자마자 3개월 반 만에 약 월 평균 매출이 6,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 저희가 남들 안 파는 걸 팔았나요? 아니요. 발길에 치이는 걸 팔았죠. 그러면 제가 남들보다 싸게 팔았나요? 아니요. 남들보다 오히려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냥 도매가로 한 400원에 사가지고 오는 걸 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오히려 마진도 나쁘지 않았어요. 600원에 사온 거, 700원에 사온 것도 1,000원에 판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마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판매 방법만 없던 판매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판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오더라고요. 옥션에서. 네. 판매자 급상승을 축하드리고요. 등급을 이렇게 다 맞춰드릴게요. 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좋은 사례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 신문사들이 좀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2개 신문사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좀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희를 인터뷰로 연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옥션은? 돈 들이지 않고 저희를 통해 홍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저희는 근데 옥션하고 관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 중앙, 동아 한 개는 막 나는 거예요. 전자신문 별의별 신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뭐 온라인 갑부, 천냥하우스 스타일 유행 쫙 나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건 저희밖에 없었어요. 천냥하우스라는 간판도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간 지 약 25일 만에 너도 천냥, 나도 천냥, 천냥전국, 천냥나라, 천냥장터 별의별 천냥들이 다 생겨납니다. 약 50개 신규 천냥 스타일의 판매자가 생겨납니다. 그럼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출이 떨어졌다.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떨어졌다. 사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식당을 차리세요. 그러면 저희 두매산골에 가서 하실래요? 맛집 골목에 가서 하실래요? 경쟁이 심한데? 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냥 실력을 쌓으실 그게 없으시면 장사하지 마시고요. 실력이 있다면 두매산골에 가서라도 성공하실 거예요. 저희는 제일 먼저 했고 실력이 있잖아요. 이제는
게다가 남들이 반환까지 몰아주는데 안 될 턱이 있나요? 오히려 훨씬 더 2개월 만에 1억이 돌파했죠. 그리고 승승장구했죠. 문제는 너무 육신이 고달팠어요. 저희가 딱 어떤 한 곳에서 물건을 다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티코에서 다마스로 밝혔을 뿐 저희가 하루에 서너 번씩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가서 이것 찍음 저것 찍음 저것 찍음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당에 풀어가지고 다시 막 포장하고 있으면 다시 또 가서 이것 찍음 저것 찍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도매상 다녀보셨나요? 오프라인 도매상? 다녀보시면 지금도 주먹구고요. 물건이 떨어지면 언제 품절된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요. 사전에 갔을 때랑 사전 갔을 때는 단가 다르게 줘요. 그리고 어저께 단가랑 오늘 단가는 다르게 줘요. 지금도 주먹구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물건 분량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도매상이랑 그 다품종을 취급하고 있는 대도매상이랑 거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죠. 그런데 IMF 이후로 대도매상이 사라지고 있던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이 야 뭘 걱정하냐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산사춘을 한 잔 따라주면서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그 당시 산사춘 카피가 다 잘 될 거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그 당시에는 산사춘을 무진장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다 잘 될 거야 이러더니 저희가 모아놨던 돈 중에 700만 원만 들고 혈혈단신으로 나 건너갈게 라고 하고서 중국 절강성 이우라는 곳에 가십니다. 지금은 전 세계 자파거래의 약 35%가 거래되어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알만한 사람만 알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푸젠 시장, 푸텐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기가 막 지어졌을 때죠. 그 앞에다가 여인수관을 구하고 통역 한 명을 구해서 저희가 이제 천양 스타일로 팔다 보니까 잘 팔리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품목부터 한 박스씩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품목들이 약 3천여 종이 됐을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인천의 물류창고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도메토피아입니다. 도메토피아는 정확히 2005년 9월달에 만들어졌어요. 7월이었나?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정도쯤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네요. 7월에 만들어져서 9월달에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 저희는 딱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상도 다 그냥 그때그때 다른 단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싫어서 투명한 가격. 그리고 지금도 도매상 가면 안 팔아요 이런 데 많죠. 뭐냐면 한 박스씩 사가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소매상들 저희가 소매상 입장이었으니까 소매상에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걸 어느 세월이 다 팔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이 주사기 볼펜이 한 박스에 2,000개예요. 한 2,000개 사면 언제 다 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개 이상만 사가면 도매가를 사갈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를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는 50개 이상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최소 주문서를 다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안 나가는 품목이 있으면 잘 나가는 품목으로 교환까지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깜짝 놀란 게 보통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뭘 물어보는 전화 아니면 항의 전화예요. 고객들이 이유 없이 고맙다는 전화할 수 있는 고객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고맙다는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덕분에 이 사이트가 있어서 진작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전화들이 걸려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저희가 딱 기본 세팅을 해놓고 났더니 2006년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나온 매출이 60억이었어요. 불과 2년 전에 피죽도 못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2006년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 60억이었어요. 그게 뻔한 성공 아닌가요? 그 차장님. 네. 그런데 저는 다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소매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알바하는데. 왜? 이 도메토피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이용해가지고 나는 또 그 소매를 하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알바 한 명만 데리고 쓱쓱 하면 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냥 늘 그런 찜찜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도메토피하고 우리의 고객은 소매상이고 우리의 고객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소매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찝찝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싸우고 뭐 기획하고 만들어져서 이제부터 아까는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좀 알려드렸죠? 이제부터는 제 자랑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네, 제가 국내 최초로 B2B 셀러 시스템인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걸 2007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배송 대행 서비스 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오히려 주민특변 잘 안 쓰려고 하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중개물들이 다 대부분. 저희의 그거는 전혀 달라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배송 대행 서비스는 뭐냐? 저희가 다 상품 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품의 사진을 저희가 직접 다 찍었잖아요. 검사도 저희가 다 직접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상세 페이지하고 사진을 드려요. 사장님 거기다가 마지막 붙여서 여기 올리고 저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 그럼 그때 도민투표를 주문 넣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판매자를 보내는 사람은 사장님 명의로 다 바꿔가지고 그 최종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물건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불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만약에 반품 들어오면 그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럼 뭐 사장님 어때요? 사장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겠죠. 어때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온라인 유통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유통의 판도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아까 그 대부분이 온라인 창업이면 소잡을 생각하는데 옛날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 옛날에 그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왜 망했을까요? 대부분. 왜 망했을까요? 고정비용 때문에 망했죠. 재고비용. 재고를 둬야 되는 사무실이나 창고비용.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인건비용.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물건 올리고 내리고 뭐 포장하고 뭐 해야 되는 그 인건비용이 고정비용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견디지 못하니까 대부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망하는 비용이 없다라면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장님 인건비 외에는 손해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걸 2007년도에 만들어냈어요. 2007년도. 그런데 딱 공청회 들어가니까 한 50명 정도 가입을 했어요. 5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50명이 다 합쳐서 판매하는 게 저 혼자 파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희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도 안 되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스타를 만들어내야겠다 해가지고 제 밑에서 일하다가 나가가지고 온라인 창업한다고 쇼핑몰 한다고 따르면서 의류 쇼핑몰 하다가 망했던 친구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고객들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한 7명 정도를 끄집어 들여서 제가 한 6개월 반 정도를 밤낮으로 괴롭혔어요. 과제 내주고 점검하고 과제 내주고 점검하고 왜 안 해? 욕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그 7명 중에서 제일 적게 벌어간 친구가 5천만 원 벌어갔어요. 그리고 3명이 억을 넘게 벌어갔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배송 대행 서비스 모집, 회원 모집 배너만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가입을 해요. 왜냐? 이 입소문이라는 게 겁나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쯤에 이렇게 안정화가 된 걸 보고 아 이제 내 할 일은 여기서 끝났다. 어차피 요거는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관리만 잘할 분이 있으면 되겠다 하고 다른 분한테 이 관리를 넘기고 저는 기업체 영업부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게 주특기였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기업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냄새나는 일이잖아요. 가불강에서 철저하게 의리고 철저하게 무슨 욕먹고 심부름 해주고 뭐 갖다 바치고 이런 건데 제가 한 4년 만에 그래도 한 해 매출을 한 20-30억 만들어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다 이러고 있다가 그래 내가 만들어놓은 배송대행 서비스는 잘 돌아가나 하고 2013년도 총과 둘러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도 참 온화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회원가입이 참 잘 돼 있었어요. 3,000명이 회원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3,000명. 그런데 또 3,000명이 제가 혼자서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1년 동안 사가는 비중이 3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 잘 유지되니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디테일한 걸 한번 보고 싶어서 디테일한 통계를 딱 봤는데 그 통계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30억 매출 중에 28억 4천 정도를 그러니까 약 92.4% 정도의 매출을 30명이 다 구매해 가는 거예요. 30명. 3,000명 중에 30명이면 몇 퍼센트죠? 그렇죠.
그런데 도메토피아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뭐 항의하고 있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다 2,970명. 그 데이터를 보고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이 99%가 다 쓸모없구나, 비율이구나, 이 99% 없애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죠.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흔하게 통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죠? 20대 80 법칙이죠. 들어보셨죠? 어떤 구성원을 조합해놔도 상위 20%가 전체 80% 이상의 효과를 낸다, 매출을 올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대 99야.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어떤 베이직한 걸 갖추고 파는 판매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없다라는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 베이직한 것만 맞춰가 내게 하면 이 30은 곱하기 20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얼마죠? 몇백 명이죠? 600명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 저 이제 기업체 영업 안 할랍니다. 제가 1년 안에 정리하고 저 이 B2B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2013년도 말까지 정리를 하고 2013년도 12월 달에 제가 직원 3명 데리고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우리나인스 밸리 건물 508호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지금의 이 창업 설명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해 9월에 도메토피아 창업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메토피아 창업 사관학교를 내부 용어로 하면 강제 VIP 생성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베이직한 걸 익히려면 최소한 1년 과정은 필요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면접까지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게 저희 대표님 사진입니다. 매일 강의를 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가르쳐드린 거를 저희 여기 사무실 다 있거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다 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왜냐? 강의 들었는다고 누가 뭐 서울대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뭔가 과제를 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접 일을 해야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이 창업사관학교 스케줄을 6개월로 좀 줄였죠. 근데 어쨌든 저희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창업사관학교 분들이 다 1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1인 기업도 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시스템은 뭐냐? 저희가 10,000가지 상품을 딱 팔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기서 골라가지고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한다고. 골라가지고 판대요. 그리고 왜냐면 하나하나 올리기 되게 힘드니까. 그리고 10,000가지 중에 절반 정도도 올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상품 등록 대행이라는 걸 했죠. 저희 10,000가지 상품을 한 사이트에 싹 다 등록해드리는 비용을 10만 원만 받아요. 2가지까지 포함하면 11만 원. 그러면 옥시전, 지마켓, 실버번가, 스토어팜, 스토어맨, 스마트 스토어죠. 뭐 인터포커 이렇게 5군데 한다고 하면 50만 원. 2가지까지 포함하면 5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싼지 비싼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저희 강점이 뭐냐면 저희는 시즌 상품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온다. 이 2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여름, 뭐 겨울 요 상품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저희 뭐 판매 잘하는 분들이 이걸 안 올려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판매를 그걸 안 올리세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몇천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 물건이 품절되고 있대. 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연동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연동이라는 건 뭐냐? 도메토피아 사장님이 옥션에다가 저희 연동을 걸어 놓잖아요. 그럼 도메토피아에서 신상품이 등록되면 그 다음날 사장님 마켓에 저희 상품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해진 마침으로. 그리고 도메토피아에서 품절이 되면 올라가 있던 사장님의 그 상품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뭐 올라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으로 도메토피아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메토피아에서 막 포장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박스를 해가지고 그 송장을 딱 붙인 다음에 택배 기사님께서 이 차에 싣기 전에 스캔을 찍죠. 스캔을 딱 찍으면 찍는 순간 쑥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송장 번호가 증정이 됩니다. 어때요? 이거는 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몇 명이 필요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일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아까 그 상품 등록은 일회성이니까 일회성 비용만 받고 요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마켓당 월 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5개 한다 그러면 35만 원, 부가세까지 합하면 38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요걸로 해가지고 창업사관학교 교재로 해서 이거를 1기부터 6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창업사관학교에는 요 비용하고 사무실 비용 3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1기부터 6기까지 중에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드디어 월 매출 1억 돌파하시는 분도 몇 개월, 1년 안에 나왔었고 했었죠. 근데 그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면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들었을까요? 그치, 편하라고. 네, 저희를 너무 착하게 보네요. 네.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등록하는 시간을 줄여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등록하면 많이 팔리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여쭤보시는 분이 와 정말 편하고 좋네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럼 평균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중하게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네, 세상을 이렇게 너무 평화롭고 한적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만들었을까요, 사장님? 네, 대부분의 분들이 쉽게 생각해 하십시오. 상품 등록하고 내리고 주문 넣고 주문 받고 하는 거 사장님이 잘할까요? 저기 초등학생이 잘할까요? 좀 기분이 나쁘시다라면 중학생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잘할까요? 사장님이 잘할까요? 그럼 중학생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장님이 장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영업한다 장사한다? 아니죠. 그거 할 시간에 그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넘겨버리고 그거 할 시간에 영업하세요. 홍보하세요. 마케팅하세요. 전략하세요. 차별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요거 때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라도 드릴게. 이게 바로 저희 창업사관학교 아카데미 시스템인 거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6분 중에 한 6기까지 분 중에 한 6명이 부장님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놓치시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그 부장님 얘기하는 단순 업무는요.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좀 어린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나 시킬 수 있어요. 알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차별화, 마케팅 전략, 무슨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그런 전략 영업, 이거는요, 노하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치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이해도 못하고 공유하기도 애매하고요, 요걸 내가 누구한테 일 시키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내가 옥션 들어가서 따로, 11번가 들어가서 따로, 지마켓 들어가서 따로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무리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거듭하고 저희 프로그래머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면서 괴롭혀가면서 그래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히려 아까 거는 완전 자동 연동이지만 반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통합관리자 비즈 EMP라는 겁니다. 비즈 EMP는 뭐냐? 통합으로 관리자 하나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바꾸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켓의 정보가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네. 무슨 일이냐면요. 상품 등록, 상품명 수정, 가격 수정, 카테고리 수정, 목록 이미지 수정, 상세 이미지 수정, 프로모션 활용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핵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목록 이미지도 잘 맞추고 세팅도 잘 맞추고 막 그 이미지도 잘 찍고 상품명도 잘 해가지고 이런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리모컨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광고를 걸었어요. 광고 비효율이 뽑혀서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리모컨 하나만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올라간 거는 사느냐 마느냐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를 이만큼이 뽑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광고하려면 이 리모컨 외에 그 리모컨, 저 리모컨, 요 리모컨, 별의별 리모컨들이 쫙 돼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사용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건전지도 들어가 있어요. 정보에. 그리고 리모컨을 거치할 수 있는 리모컨 거치대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구매 전환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획전을 사장님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정상해가지고 만들려면 이 기획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몇 주씩 걸리겠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기획전 정말 잘 만들어졌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도메토피아에서 그렇지,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도메토피아 이 상품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엑셀로 그 대장 중에 사장님이 원하는 상품끼리만 모아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바로 이런 리스팅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팅 이미지. 1번,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이런 리스팅 이미지. 그 리스팅 이미지의 방식도 팝업형이나 뭐나 어떤 이렇게 어떤 정렬 형태나 아니면 이런 상품부터 나오는 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도 기획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획전이 예전에는 연동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BGAMP에서는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부장님 저는 남들하고 똑같은 상품 말고 물론 배운 건 알겠지만 저는 저만 파는 상품을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PB상품 관리 서비스도 있고 영업대행 서비스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 들이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도미토피아라면 가능하죠. 왜냐? 도미토피아는 상품의 재고가 있는 저희가 직접 소싱한 업체잖아요. 당연히 저희 물류창고도 있고 그러니 저희가 볼펜이 있고 노트가 있어. 그럼 볼펜 플러스 노트 세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예, 저희가 상세 편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값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트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세트 상품이 연동이 안 됐었는데 이 BGEMP에서는 세트 상품도 연동이 돼요. 그리고 연동이 되는 마켓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비용은 절감됐어요. 아까 저희가 상품 등록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마켓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50, 7개면 70. 근데 여기는 이 통합관리자 한 곳에만 상품 등록을 하면 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품 그 통합관리자에다가 등록하는 비용 15만 원 끝. 그리고 연동이 얼마라고 그랬죠? 마켓당 7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35, 7개면 49예요. 근데 이거는 이 5개짜리가 기본 28만 원이고요. 한 개 추가할 때마다 2만 원만 추가돼요. 그러면 7개 해봤자 32 정도밖에 안 되죠. 10개 해도 한 36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건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업사관학교 전용 교재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상품 대정을 다운받아주고 웹하드에서 하나 다운받아주고 하나 웹서버에 올려서 하나씩 올리는 방법. 거의 성공률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냥 연동을 통해 가지고 등록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노하우로 뭔가 바꿔서 쓰시는 방법. 이것도 성공하시는 분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성공률은 좀 극히 떨어지죠. 창업사관학교의 성공률은 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은 6개월 동안 한 36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만 원 정도는 그 시스템 비용, 180만 원은 사무실 비용. 물론 그것도 저희가 할인 적용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전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샤본 무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기획전 무상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왜 그런 혜택을 드리면서 투자를 할까요? VIP 고객을 강제로 생성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시스템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일만 한다고. 저희가 2013년도에 B2B 셀러 매출이 3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B2B 셀러 매출이 95억이었습니다. 95억. 그리고 이 중에 창업사관학교 출신들한테서 나온 매출이 55억이에요. 게다가 억대 수익을 가져간 분이 작년에 6명이에요. 이런 정도의 수치는 그 어떤 비슷한 곳에서도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올 리도 없다라고 저는 장담을 드립니다. 왜냐? 장사를 가르쳐주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베이직한 걸 투자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들, 하지만 모두 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한 5분 정도 이렇게 오버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사관학교라는 거 6개월 가지고 네.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는 아마 매일 나오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3개월 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해서 거의 5개월 차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을 두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해본 일도 없지만 제대로 해본 일도 없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직한 거는 무조건 좀 시키고 원칙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혼자 헤매지 마시고 바로바로 물어봐 가면서 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제가 6개월을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렇게 나와서 어느 정도 과제를 꼭 수행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길 바라죠. 그럼 매일 나오면 시간이 이렇게 네, 저희 보시면 여기 아카데미 사업, 청와부 아카데미 소강에서 여기 강의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어쨌든 19기는 그 3월 19일 날 오픈을 하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자 내가 보내고 하려면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8기 기획전 리스팅 강의, 뭐 17기 쇼핑몰 마케팅 전략 실습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요. 앞선 기수분들이 어떤 강의를 했는지도 다 나와 있고요. 단 기수별로 강의는 좀 변해요.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의 툴이나 시스템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9기가 굉장히 좀 좋은 면이 있는 게 도메토피아가 4월 달에 리뉴얼이 돼요. 그러면 전용 관리자도 만들어지고 샤본이라는 것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니까 앞선 기술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죠. 투잡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잡 아까 얘기하셨는데 투잡하시는 분들은 샤본 쇼핑몰 그걸 통해서 그냥 샤본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사실은 좀 냉정한 말씀 드릴게요. 투잡으로 완전하게 성공하시는 분은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맛을 보고 전력 투자를 했을 때 그걸로 성공하는 거죠. 투잡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흔하게 보시나요? 전업으로 하는데도 힘든데 투잡으로 하고 힘든다면 야 나는 니네들이 전력을 하더라도 나는 발가락으로 이만큼 성공해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을 빼가지고 네. 저기서는 그러니까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도메토피아는요 전문 강사진이 없습니다. 도메토피아 강사진은 전부 다 실무진이고요.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전부 다 매출이에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의 들어간 비용이 딱 뽑아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는 의미 없죠. 여러분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어떤 그래프가 없으면 하지 마셔야죠. 저희는 그냥 여기가 무슨 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만만의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학교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것부터 하세요. 어떤 원칙 안에서 요거를 저희가 해드리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당연하죠. 바로 쇼핑몰에 저희가 들어가서 당연하죠. 실전을 하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전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당연하죠.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죠. 건데 네. 궁금한 거는 네. 도메토피아가 물류도 다 가지고 물건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창업생활학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 마진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라는 건 그 사장님이 장사를 하시면 네.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소매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또 직수입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설령 도매를 해야 될 때면은 저희가 그 정도 물량이나 어느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수익가로 맞춰드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니까 저기 도매토피에 나와 있는 가격은 다 사장님한테 공급가예요. 물론 나중에는 도매토피의 단가도 다 소매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파는 가격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지금 어쨌든 이건 도메토피아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가고 여기서 마진을 붙이는 거고 마진은 저희가 마진은 그러면 네. 최종 이제 뭐 여기 청소년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맞춰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최저가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실력 없는 분들이 그냥 가격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오래 버티지도 않아. 다만 물만 버리게 할 뿐이고 다른 사람 괜히 기분만 이상하게 만들 뿐인 거죠. 정말 장사 잘하는 분들은 절대 마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고 최저가 가격 제한 정책을 저희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만으로 파시면 제가 그냥 계정을 정지시키는 게 있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제가 투잡을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네. 창업학교 이런 거 제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B2B 이런 가입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잡으로 사장님이 하나하나 옵션 진맥해서 물건을 올려가지고 그걸 전화받고 뭐하고 하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투잡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까 제가 샤본이라는 쇼핑몰 분양 시스템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좀 간단한 게 사장님 오프라인 영업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온라인에도 카테고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맞는 광고 키워드만 조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있고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것들이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참여해가지고 그 샤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픈마켓에다가 올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 어떻게 우리가 여기 도메토피에다 주문하고 어떻게 네, 이런 프로세스 네, 그거는 그냥 적립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 창업자 모집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여기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하는 어떤 안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립금 구매를 하고 내가 회원 그 가입했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회원 등급을 바꿔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내는 어떤 하시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회원들은 그 주문 업로드 게시판에서 그 엑셀로 올려서 주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웹파드에서 다운받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엑셀로 이렇게 주문 넣는 방법이 있죠. 여기로 엑셀로 주문 넣고 재고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격 변경 품절 안내는 요 게시판 확인하시는 거고 전체 공지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그 사진 이미지 다운받는 데가 나와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렇게 엑셀로 주문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옥션에서 엑셀로 다운받는 게 있잖아요. 그 주문들을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요 양식에 맞춰서 편집하신 다음에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업로드하면은 네. 택배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시 또 송장번호를 긁어서 다시 또 옥션 지마켓에 다시 편집해서 다 넣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여기 그 택배 주소 같은 게 다 주문이 다 같이 돼. 네, 저희 어떤 주문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자 페이지에서 네. 네. 그 택배 주소로 도메토피에서 보내나요? 보내는 사람은 이제 사장님 어떤 판매자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송장번호가 있으니까 송장번호만 기입하면 되는 거죠. 각 마켓에 들어가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상품 소싱이 도메토피아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 실력이 있으시고 사장님이 투자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희가 권하는 거는 도메토피아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저희처럼 뭐 개념 없는 사람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장님이 노하우만 있으시면 그 이상 가시면 좋죠. 근데 그거는 자기 투자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여기 영업대행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중국 상품 개발 대행 서비스부터 상품, PB 상품 서비스, PL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소싱되는 게 도메토피아 말고 다른 업체들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 다른 업체 것도 저희가 소싱한 거죠. 다른 업체 물건들이 있겠죠. 모나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파버카스텔도 있고 유명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단 그거는 저희가 단가를 맞출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소싱한 물건의 하나의 거죠. 저희는 중개물이 아닌 거죠.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저 뒤에 저희 한종철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편하게 여쭤보시고요.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게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